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헬리녹스라는 기업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헬리녹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확인해 보면서 좀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되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었는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헬리녹스라는 회사에 투자했었던 내역인데요. 2023년 7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리녹스 같은 기업은 캠핑용품 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헬리녹스는 여기 있는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에서 분리된 사업 부이죠. 이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이용한 텐트용 뼈대를 노스페이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을 하면서 시장 90%를 장악한 세계 1위 업체인데요. 이 진정한 세계 1위가 되려고 자체 브랜드인 헬리녹스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 헬리녹스는 의자, 테이블, 텐트 등 캠핑 용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수출하며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헬리녹스가 부각을 받을수록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부각이 되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헬리녹스가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리녹스 같은 경우 당연히 캠핑용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캠핑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할 텐데요. 여기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700만 명이고 관련 시장은 6조 원대로 좀 커진 바가 있었었죠. 사실 캠핑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커졌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일상화가 되면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캠핑 시장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데믹 시절 즐겼던 캠핑족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SNS의 발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서 캠핑 용품 이런 거 치면은 캠핑하는 사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튼 캠핑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캠핑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텐트뼈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의 동아 알루미늄의 자회사 헬리녹스의 제품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헬리녹스의 기업 가치가 오를 테고 여기에 투자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헬리녹스의 캠핑 용품이 각광을 받을수록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상당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죠. 최근 2024년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퍼 엑셀 투자 사실에 부각이 되어서 상승했었던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 대해서는 제 전 영상 또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그어봤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하다가 이 481선을 지지해주면서 금일 5%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21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일단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하락 시에는 다시금 장기 이평선인 241 이평선과 481선을 좀 지지해주는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만약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물 출회 즉 매물 저항이 있었다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벤처 캐피탈이기에 앞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디에 투자했었고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